오늘 품은 주식 해품주 이어가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미국 특징주들 보면서 우리 증시 종목들 좀 공부해 볼게요.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네, 시멘트 업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맥스입니다. 세맥스. 티커는 CX고요. 지금 2020년도 4월 달 코로나19로 급락했던 3월 달 이후에 바로 4월 달부터 네. 지금 올해 4월 달까지 12개의 봉이 전부 양봉입니다. 12개의 봉이 전부 양봉이고요. 그래서 월 시초가에 비해 종가가 항상 플러스로 끝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세맥스는 세계 3위의 시멘트 업체입니다. 1위 업체가 라파즈 홀심이라고 라파즈랑 홀심이랑 합쳐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멘트 회사의 트렌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2017년에 막 8개에서 10개의 시멘트 업체가 난립하던 상황에서 3강 체제로 지금 재편이 된 게 2017년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런 건데 그게 세계적인 시멘트 회사들의 흐름도 똑같은 거예요. 라파즈랑 홀심이 합치면서 대규모의 거대한 그 어떤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뭐 가격 담합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개가 난립했을 때는 단가 인하를 해가지고 점유율을 치고 올려오는 후발주자의 야욕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세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를 그 당시에 인수했었고요. 지금의 쌍용 CN이 그때 쌍용 양회가 대한 시멘트를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한일 시멘트가 한일 현대 시멘트를 인수해서 한일 현대 시멘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3강 체제가 이룩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신양회라던가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협상력이 더 강화가 되었죠. 근데 세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컸냐면 이게 멕시코 회사입니다. 근데 멕시코가 중남미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 시기에 뭐 장벽을 세운다 이런 얘기 있어서 되게 반발했었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아파트에 막 그렇게 따로 거주하고 1인 가구 이러지가 않고 멕시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주택 같은데 온 가족이 3대에서 4대가 거의 막 밀집해서 거기 부딪히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처럼 아파트 건설사 레미콘 회사 협상해서 B2B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공략해야 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 슈퍼마켓에서.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시멘트를 팔아요. 그래서 이 세맥스의 그 문구가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을 선물하세요. 였거든요. 그런 문구 좋아요. 그리고 시멘트 포대가 네. 다 똑같아요. 굳이 시멘트 포대에다가 예쁘게 라면 포장지, 과자 포장지처럼 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죠. 오감자처럼 그런 거 그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에게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멕시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멘트 개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물을 안 짓고 한 집에 다 뭉쳐가지고 막 부대끼면서 살고 있으니까 너희 그러면 시멘트 개를 들어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나라 개는 어떤 거야? 돌아올 때마다 모아놨던 현금을 한 번씩 일시불로 그 개 돌아오는 순서 그 사람이 받죠. 네. 이거는 돌아오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시멘트를 공짜로 제공을 해요. 그게 그래서 시멘트 개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멕시코 중남미를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포텐셜을 터트렸어요. 그래서 세계 3위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게 엄청 독특하게 시멘트 업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멘트 업계가 뭐하러 마케팅을 해요? 왜냐면 시멘트 다 가로 똑같고 굳이 마케팅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포대에 상표만 구별되면 되지. 근데 이런 포장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세계 3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래서 마케팅 학에서 세맥스를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네. 마케팅,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이거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맥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강렬하게 오른다는 거는 이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설 경기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구리 가격의 급등과 시멘트 회사의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유추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건설주와 함께 연동하고 있는 시멘트주 그 안에서 미국 특징주로 세맥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시멘트주도 좀 많이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눌림목이 나왔나요? 눌림목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안 나온 것을 봐야 되나요? 좀 다른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 예를 들어 지금 그 유통업종 중에서 뭐 현대백화점이나 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이브존 INC라던가 대구백화점 같은 소외주를 갖고 어제 왔었잖아요. 말씀해주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2017년 당시에 재편이 되었을 때 지금 쌍용 CNE가 완전히 1위를 굳혔어요. 그래서 쌍용 CNE가 완전히 1위를 굳히고 그다음에 한일 현대시멘트가 밑에 있고 아세아 할라 이렇게 재편이 됐거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점유율이 미미한 상태에서 어떤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회사들은 지방의 독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 시멘트 회사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진입 장벽이 낮고 뭐 그 차별성이 없다 얘기를 했는데 진입 장벽이 지금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공장을 세우려면 그리고 지금의 환경 인증을 받으려면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그래서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 대구 경북 지역 보광산업 얘기 안 드렸나요? 보광산업 대구 보광산업. 경북 지역 채석 단지에서 콘크리트용 골재를 생산하는 골재는 돌이에요 돌.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 그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를 물이랑 그 레미콘을 만들어서 레미콘에다가 또 돌이랑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를 결국 만들어서 콘크리트 건물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 자재죠. 그리고 골재가 작은 자갈이라고 했잖아요. 자갈. 네. 돌 가지고 아스콘 사업을 영위해요.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이 아스콘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많이 깔리고 건물이 많이 지어지면 아스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골재. 아까 대구 경북 지역에 채석 단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강점인 거예요. 이제 환경 오염 문제랑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폐기물 매립지라던가 채석 단지라던가 이런 거를 세울 자리조차 없어요, 지금. 지금 인천도 원래 서울 쓰레기를 서울에 버려야 되는데 서울 쓰레기를 지금 인천에 버리고 있는 거 아세요? 인천에 그 갈매기들 날라와서 그거 다 뜯어먹고 있잖아요, 맨날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면. 네. 그래서 인천시가 이제 우린 못하겠다고 반환한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 자리가. 지금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도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다른 데 구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네 동네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는 걸 원하겠어요. 이 채석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돌가루 풀풀 그 날리는 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들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광산업은 이 채석 단지 갖고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이죠. 채석 단지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계속 골재를 생산하는 거고 그 골재를 운송하는 것부터 골재를 레미콘 회사에 주는 것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까지 이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백화점이랑 어떻게 보면 대구백화점은 유통망 중에서 대구를 그냥 다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광산업은 이제 대구 경북 이쪽에서 이쪽 시멘트 골재 이쪽을 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세아 시멘트라던가 한라 시멘트라던가 쌍용 CN이라던가 한 단계씩 레벨업 된 다음에 쉬고 있는데 보광산업 같이 이런 지역 기반을 한 업체들은 아직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후발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석 단지를 직접 갖고 있다라는 점 가장 장점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시멘트주 안에서 보광산업과 세맥스 연결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국 특징주 살펴볼게요. 예, 풀하우스 리조트입니다. 풀하우스? 풀하우스 리조트. 네, 이게 리조트예요. 티커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FLL인가 봐요. FLL인가요? FLL 풀하우스 리조트. 여기서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2019년 3월, 2020년 3월 달. 3월 달 그 이후부터 단 한 달, 6월 달 빼고는 다 양봉이에요. 이거 좀 미국 주식, 미국은 정말 제대로 이게 불 붙으면 다 이렇게 가거든요. 미국 공매도고 주식이 뭐고 답인가요? 없어요. 네. 네. 좀 우리나라 좀 답답해. 이게 연동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미국은. 풀하우스 리조트는 주로 삼성급 호텔 카지노 운영 업체거든요. 이 있는 걸 보면은 미시시피에 행콕 카운티 실버 슬리퍼 카지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고다나 이런 데 쳐보시면 평점도 다 나와요. 근데 다 삼성급이에요. 5성급이 아니라 객실 룸이나 이런 걸 살펴봐도 약간 좀 그래요. 좀 이불이나 이런 거 보니까 재질이나 이런 게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삼성급의 카지노 운영 업체 그리고 인디애나주에도 하나 있는데 라이징 스타 카지노 리조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에 있잖아요. 라스베가스나 뭐 그런 화려한 그 지역보다는 옆에 주변에 그쵸 약간 시골에 껴여 있는 그런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지노 산업도 이거 살아나고는구나. 지금 이게 풀하우스 리조트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카지노주들이 다 죄다 신고가거든요.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카지노 산업도 뭐 일부 지역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그쵸 네, 미국에서는 기대감, 또 네, 더 뭐 기대감이 이런 것 크니까. 때문에 네. 이미 다 기대감을 반영해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동해서 살펴봐야 되는 관점이 맞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풀하우스 리조트 산업을 하면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간밤에 7.39% 오름세 보여줬고요. 9달러 59센트 전에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카지노주 연결해 볼까요? 네, 무조건 파라다이스를 봐야겠죠. 지금 파라다이스랑 GKL이랑 네. 강원랜드 있잖아요. 근데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제외를 하고 파라다이스랑 GKL이 있는데 GKL은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또 공무원 얘기해서 그런데 공무원은 쉽게 자리에서 물러나지를 않아요. 쉽게. 그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강한 그거라고 그게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좀 구조 조정이 손쉬울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이런 지금 코로나19 시국이나 이럴 때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용 통제를 안 하면 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게 중국인 VIP랑 일본인 VIP가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카지노를 즐기고 나가서 자국을 가면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4주를 견디면서까지 와서 굳이 게임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로 버티고 있어요. 이른바 교포죠. 그래서 이게 어렵거든요. 파라다이스가 4개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그 아차산에 워커힐 호텔, 거기에 워커힐 카지노 거기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인천하고 부산에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카지노가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서울, 인천, 인천, 부산. 부산. 그다음에 제주에 하나 있는데 제주는 메종골레드에 있어요. 메종골레드 제주 호텔에. 네. 그리고 중문 호텔에서 운영하던 거를 롯데에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이 새로 시작한다고 지금 뭐 롯데 드림타워라고 거기 안에 그랜드 하얏트 들어가고 요즘 홈쇼핑에서 열심히 파는 거 그거 아시죠? 그거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4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결국에 다 일본인 VIP, 중국인 VIP 안 들어오면은 그 큰 손들이 없기 때문에 드랍액이 안 나와요. 드랍의 판돈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파라다이스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네.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인력을 자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GKL은 쉽게 자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 기업의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한마디로 그냥 확 잘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카지노 부분에서도 인력 구조 조정이 들어갔고 비카지노 부분 있죠. 파라다이스 네. 시티 호텔 옆에 부대 시설도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뭐 집합 금지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거기 인력을 다 구조 조정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나갔지만 일시적으로 한 분기에만 딱 나가고 그 다음 분기부터는 인력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확 줄어드는 상태가 재무제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매출은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교포들이 뭐 일정 수준 쓰겠지만 거기서 등락이 없는 거죠. 교포가 갑자기 뭐 외국에서 부모님이 돈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돈을 쏟아붓지 않는 이상 판돈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익을 유지를 하려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파라다이스는 화끈하게 잘라버렸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는 그 비용 통제만으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 외국의 카지노 주처럼 만약에 뭐 일부 주가 저렇게 뭐 백신 접종률이 늘어서 풀린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또 다이나믹하게 오를 수가 있겠죠. 그 시점이 되면. 네. 그 시점이 되면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비용 통제에 기대면서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카지노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홍콩이나 마카오나 이쪽은 일부가 풀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홍콩에서 마카오 카지노 하러 갈 때 네. 자가격리 기간 없애버리고 뭐 그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비용 통제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GKL하고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역시 파라다이스가 더 낫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하시는 분은 강원랜드 하시면 되고 외국인 그 전용 카지노에서 한다면 결국 파라다이스가 답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가 그 카지노 부분, 호텔 부분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타격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객실 그 점유율 하락폭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카지노는 80, 90%가 빠져나갔어요, 지금.
근데 그걸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비카지노 부분에서는 30-40%가 빠졌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객실을 뭐 띄엄띄엄 예약하라고 했어요. 사회적 네. 거리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게 풀리면 만실을 채울 수는 있어요. 여름이 돼서 지금 호캉스 기간이 오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버티고, 그러니까 비호텔 카지노 부분으로 버티고, 그리고 카지노 부분에서는 비용 통제로 버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언젠가 회복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그걸로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카지노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보시는 분들 지금 위치 에너지 낮은 거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카지노에 투자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뉴스가 나왔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회차까지 완료하게 되면 5월 5일부터는 뭐 자가격리 2주간 하고 있는 것을 면제해준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뭐 경제 재개 기대감 속에서 미국에서 카지노주가 이미 급등을 한 상태인데 우리도 한번 그 안에서 파라다이스 보면 어떨까라고 제시해 주셨네요. 신일섭 소장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